주제가 직장 선교의 역사와 노선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 그리고 노선 방향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역사를 잊은 백성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참 문제가 비전도 문제지만 과거, 역사 이거 거의 무시하고 존중을 안 해요. 간단히 역사 그리고 이제 노선 방향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거는 사실 제 주요 양력인데 이것만 설명하려도 간증 삼아 얘기를 하면 2~3시간 이상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여기 보면은 상당히 예형적으로 보면 호화롭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겉으로만 보면 뭐 학력도 그렇고 또 이제 경력도 그렇고 사실 화려하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것만 뭐 얘기를 해도 몇 시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몰라요. 겉으로만 보면 화려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참 화려하게 산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객지 생활하면서 이제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얘기 처음 하지만 제가 독학고학을 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50년대 초중고를 나왔으니까 그때가 얼마나 제일 어려울 때입니까? 6.25와 뭐 진짜 모든 거 폐허되고. 그런데 고등학교도 제가 이제 국립교통고등학교를 뭐 특차로 그 국비로 그 당시에 매월 7,500원 아마 지금 돈 100만 원으로 낼 거예요. 50년대 얘기야. 그런데 거기는 대신 직업교육을 시켜주는 학교야. 그 졸업하면 교통부 그 당시 5급 지금 9급 공무원 발령을 내주는 그거 안 하고 죽어도 서울대학교 간다고. 그래서 대학원을 제가 사실 이제 서울대를 나왔고 여기 뭐 공직하면서 70년대에 영국 유학을 갔다 왔고 90년대 국장 때 사실 미국에 이제 2번 조지 워싱턴 하버드까지도 갔다 왔고 또 미국 대사관도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공직은 주로 중앙청사와 과천청사에서 주로 했어요. 근데 제 학력이나 경력으로 보면 우리 동기애들이 장차관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젊을 때부터 이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직장생활 하면서 그것만 하기도 바쁜데 70년대 청년 때는 청년운동한다고 77민족으로 홍성명 뭐 이게 여의도 뭐 이 100만 모일 때 뭐 그런 이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70년대 후반에 제가 이제 중앙관서 이제 과장이 됐는데 그때부터 직장생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50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 경력을 이형적으로 보면 진짜 화려해요. 그런데 이것만 이제 보지 마시고 숨은 그걸 좀 봐주면 좋겠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제 우리가 평신도 운동을 볼 때 교회 내 평신도 운동과 교회 밖 평신도 운동이 나눕니다. 교회 내는 목사님들이 잘 아시지만 교회 안에 뭐 이 청년회부터 뭐 남녀 전도회 뭐 이런 게 다 그리고 교단적으로 그게 다 있고 초교파적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 평신도 운동은 뭐 이미 잘 아시는 거고 교회 밖 평신도 운동 오늘 이제 얘기할 게 교회 밖 평신도 운동인데 여기 보면 이제 YMCA, YWCA, CCC, CBMC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 평신도 초교파 연합 운동입니다. 평신도 운동. 근데 이게 전부 미국이나 영국에서 시작해서 들어온 것들이에요. 수입품이 한마디로. 그런데 이 직장선교연합회 이것만이 우리나라 그야말로 오리지널 원산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시작돼 가지고
제가 미국 나가 있으면서 이제 미국 워싱턴, 뉴욕, 그 다음에 미국 직장선교연합회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해외까지 다른 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국내산 이제 토종이다. 세계 최초고 오히려 우리가 해외 수출한 그런 거다. 이런 이제 자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요. 예, 요것도 제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이게 역사, 우리 직장선교의 역사 그냥 그 한 페이지로 제목만 쓴 거예요. 이제 한직선부터 뭐 세직선 뭐 이래가지고 직장선교 사회문화의 연구소까지. 그런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이거 하나하나 또 설명할래도 뭐 시간이 이제 몇 시간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직장선의 역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한직선인지 모체인데 한직선은 제가 사실은 이제 70년대 때 이제 그 사무관대 청년운동하고 과장 되면서부터 직장선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광화문 종합청사에 19층에서 이제 우리 부처 신회를 78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 이러고 그 이제 뒤에 이 사실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과장 돼가지고 2, 3년밖에 안 됐는데 직장 선교한다고 직장 신회 한다고 그 종합청사가 꼭대기층이 19층이에요. 거기 회의실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직장 신회, 부처 신회를 창립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기독교가 국교도 아닌데 관청에서 종합청사 꼭대기에서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냥 뭐 제가 이 학력 경력이 이렇게 화려한데도 저는 솔직히 그저 사무관도 10년, 서기관 12년 과장, 부이사관, 이사관, 국장도 10년, 뭐 또 1급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장차관 이제 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남들은 4, 5년, 5, 6년이 막 승진하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나는 다 10년 이상을 했어. 10년, 12년.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화려한 경력에 비해서 사실 좀 속도 상하죠. 그러나 저는 이 소명 사명이 직장선교와 세계선교의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서울 지역 이게 이제 그 한직선을 우선 그때 전국이라고 이름 붙이냐 서울 지역 이런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신경 쓰이는 게 조심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처음부터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전국이라고 이름을 붙일까 그러다 그건 거부 반응이 더 클 테고 그래서 이름을 서울 지역이라고 붙여서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3년 후에 이제 전국이라고 서울 지역을 이름만 바꿨죠. 그래서 쭉 이제 오면서 지역연합회, 직능연합회를 오히려 본부에서 중앙에서 이 조직을 해나간 거예요. 지금 한직선 뭐 한 100개 가까운 지역연합회, 직능연합회가 있지만 한직선 본부를 먼저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연합회, 직능연합회 조직을 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그렇게 됐죠. 이제 그래서 일단 쭉 뭐 해서 80년 전국 그 다음에 이제 이 98년 97년이네. 사실은 이제 한직선에는 이름을 고전까지 전국 직장선교연합회 했는데 그 97년에 우리 사단법인인가가 된 거예요. 그것도 한 10년 만에 그냥 어렵게 그때는 문체부 본부에서 직접 할 때요. 지금은 시도 다 위임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한 5년 만에 저 사단법인 인가를 받는데 전국이라는 게 일반 명사잖아요. 그래서 전국이라는 말을 한국으로. 그래서 전직선이 한직선으로 이제 사단법인 인가 받으면서 한직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거 이제 그냥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 기관의 설립 일자만 나와 있습니다. 6대 기관 포함해서.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전부 제가 이제 주도해서 시작을 했고, 특히 한직선, 세직선, 뭐 직선문 이런 건 이제 제가 아예 그냥 창립 초대 회장을 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직목협이니까 직목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들 모임이잖아요. 근데 사실 평신도 운동인데 왜 목사님? 본래 이게 시작이 이 각 직장 신우회, 선교회, 지역연합회, 직능연합회, 전국연합회까지 지도 목사님들은 목사님이 하고 있잖아요. 평신도 운동이지만. 그래서 이 지도 목사님들을 묶어서 이 모임을 좀 조직을 해야 되겠다. 이 직목협이 사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나원영 목사님이 종교교회 그래도 이제 저기고 그래서 종교교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충무교회 그리고 장로교로서 이제 이 서서문교회 남대문교회 이런 영락교회 이런 데 이제 직장인 교회에 있는 그런 이제 교회 목사님들과 각 직장 선교회 신회 지도 목사님들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주요 큰 직장인 교회 예배가 있는 직장인 교회들 그게 큰 교회들이죠 대부분. 지금 한 30여 개 있지만 그 교회 지도 목사 당회장이 되게 이제 지도 목사도 이제는 물론 부목사가 이제 이렇게 하는 적도 있지만 책임자는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나원영 목사님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회장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충무교회 이제 최건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사실 남호 목사님도 그 후에 돌아가셨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초대 뭐 2대 3대 이래 가지고 큰 교회 우리 직장인 교회 목사님들이 직목협 회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회장 지내신 분 몇 분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창현 목사님 계시지만 김 목사님 때가 이제 직목협의 과도기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중반 그러니까 김 목사님보다 그 전에 예를 들면 한 문영영 목사님 정도 그리고 대전에 김 목사님 송영진 목사님 그런 정도까지가 그래도 이제 교단에 어느 정도 이제 중진 목사들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김 목사님 까지 근데 이 김 목사님 그 전후에서 그 이후에 직목협이 솔직히 좀 변질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터놓고 얘기할게요. 좀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참여도 안 하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오히려 직장 선교 이제 관심 있는 그런 또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여기서 직목협이 회장 문제 가지고 서로 그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우리 김 목사님 상의를 하고 그래서 대표회장제를 두자. 그동안 이제 같이 해왔는데 그래서 큰 교회 직장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대표회장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실무적으로 한 거를 상임회장이라고 해서 하자. 그래서 사실 이제 김 목사님 2년하고 3년 차인가 할 때 제가 이제 협의 드리고 이래 가지고 회칙을 이제 그렇게 고친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계기가 있어요. 여기 회장 되는데 교육을 6개월 1년씩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이제 회칙의 규정이 있었어. 그런데 큰 교회 이 담임 목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냥 모실래도 어려운데 교육받고 이거 하라고 하면 그분들은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 회장은
그냥 추대식으로 모시고 지금까지 해오던 이거는 뭐 교육받고 이거 좋다. 이거 상임회장 이렇게 해서 분리하자. 그래서 사실은 김창년 목사님 때 과도기로 이제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표회장제와 상임회장제가 이게 중요한 직목협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거,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참고로. 그리고 뭐 다른 거 이것만 설명하려도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그 세직선 관계는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해외 관계는 그때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 다음, 여기, 요거 이제 현황인데, 그 한직선을 중심으로 한 그 현황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한직선이 모체고 이제 중심으로 돼 있고, 이제 그 지역연합회, 그 직능연합회, 그 다음에 이제 개체, 신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해문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 이 한직선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역이나 직능 여기 이제 한 100개 가까운 이런 그 연합회가 돼 있고 지금 개체 신회가 돼 있고 해문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쉽고 안타까운 거는 이게 전부 지역연합회 직능연합회가 80년대 시작해서 90년대까지 다 조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아직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좀 오히려 이미 돼 있던 것이 좀 부실하다고 그럴까 이렇게 중단이 되거나 이런 지역연합회 직능이 꽤 많아요. 이게 재건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80년대, 90년대 이 조직 상태 이거보다 오히려 좀 뭐 줄어들었다 그럴까 그런 게 너무 진짜 좀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직목협에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직목협이 사실은 이 각 직장 선교회 지역연합회, 직능연합회 지도 목사님들이 전부 여기 참여가 돼야 되고 또 각 직장 신회, 선교회 지도 목사들이 여기 전부 참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지금 참여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직목협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관심 있고 뭐 이렇게 그 개체 이제 신회 뭐 이렇게 관계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고 그러지만은 이게 지금 본래 본질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이게 직목협도 좀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하여튼 지금 저 한직선의 이제 산하 그렇고 저기에 직목협도 300여 명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주요 직장 그 선교회 또 지역 직능연합회 지도 목사님들이 그때 사실은 나원영 목사님하고 최건호 목사님 회장하면서 직장 선교 목회자 일남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 300~400명 지도 목사님들 그 현황을 책자로 낸 게 있어요. 이게 보관된 게 혹시 아마 있죠? 예. 그래서 그걸 확충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그게 최건호 목사님 때 된 걸로 알고 있어. 2대, 3대. 최건호 목사, 예. 그게 초기야. 불과, 이것도 지금, 7년인가? 8년.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근 30년 가까이 되어 오는데, 그 초기에 한 거, 그 이후에는 이게 오히려 확충이 되고, 그런 것, 좀, 리스트, 조사, 책자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는 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그렇다. 이런 말씀 드리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게 이제 세직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해외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이제 90년, 91년도 이제 국장 때 이제 워싱턴에 이제 1차 파견을 나가게 됐어요. 저는 솔직히 가는 데마다 제가 직장 선교가 메인 잡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공직 가지고서도
그래서 90년, 91년 이제 거기 가가지고 워싱턴 직장선교연합회를 91년도에 창립을 했어요. 제가 워싱턴 나가 있으면서 거기 이제 대사관 비롯해서 워싱턴 지역에 몇 군데 이제 직장선교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91년도 그랬고 들어와가지고 93년도에 우리 최초의 우리나라 엑스포 그게 대전 엑스포 93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사실은 지금 오사카에서 박람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선진국 입장이고 세계 박람회예요. 그래서 몇 달씩 하고 그 세계 선진국들이 다 거기 와서 각 자기 나라 관을 만들어 가지고 과학기술 박람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신발명품이 이렇고 뭐 이래 가지고 이런 거예요. 지금 저 오사카에서 하고 있어요.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93년도에 이게 엑스포 대전 엑스포 그 대덕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제 과기부에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대덕연구단지가 과기부 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담당 국장이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상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때도 석 달을 했거든. 석 달 동안 그걸 하는데 거기서 이거를 대전중앙장로교회 거기에서 엑스포 93 세계 선교대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3박 4일 거기서 이제 그 세계 선교대회 행사를 했어요. 그 기간 중에 우리 세직선 세계 직장 선교연합회를 창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엑스포 93 세계 이도기업 직장 선교연합회가 93년 9월 달입니다. 그래서 창립 일이 그 기간 중에 그래서 이 세직선 역사가 이제 그렇다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또 95, 6년도에 미국 대사관으로 이제 파견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 있으면서 뉴욕, 메릴랜드 이런 지역연합회 하고 96년도에 제1회 세계 직장 선교대회를 워싱턴에서 해외에서 처음으로 개최를 합니다.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학력을 가지고도 뭐 저런 일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사실은 일을 하면서 해도 이 친구들로서는 욕하기 좋잖아요. 저 친구 밥 먹고 저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국장도 10년을 했는데 부의사관, 이사관. 하여튼 그 기간 중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90년, 91년 워싱턴 가서 그러고 95, 6년도에 대사관 나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미국 직장선교연합회 제1회 세계 직장선교대회 하면서 설립하고 그 다음에 그때 96년도에 그 시카고에서 빌리그람 그 대회를 거기서 했고 제1회 세계 선교대회를 거기서 했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 갖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 모아가지고 그때가 아마 3회인가 그러는데 시카고에서 했는데 제가 워싱턴. 그래서 그때 우리 직장선교관까지 제가 그 당시 3,000불 제가 돈을 내면서 이렇게 왜냐면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그 관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의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직장선교 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일단 96년 제1회 세계 직장선교대회를 워싱턴의 한인장로교에서 하면서 이제 미국 직장선교연합회 창립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영국, 독일, 이태리,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이래가지고 창립을 했고 그 있는 하여튼 이렇게 쭉 해서 이제 해외 세직선
지금 뭐 이런 게 조직이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직선에 이 국내 조직도 그렇지만 이런 해외 조직도 이게 해놨으면 잘 존속이 되고 거래를 키우고 확대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걸 못하고 그냥 그 중단된 거 많고 오히려 확장이 안 되고 그런 게 좀 아쉽고 안타깝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 신구약 성격의 대지상명령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제 구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문화명령. 이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게 이제 하나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지상명령, 문화명령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제 지상명령, 선교 지상명령.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구약의 지상명령, 신약의 지상명령. 이래가지고 문화명령과 이제 선교명령이 이제 우리의 주어진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직장선교를 하면서 직장선교의 대지상명령이 여기 얘기한 대로 기본강령 그리고 실천강령, 이 기본강령이 3대 목표 직장선교의 4대 특성, 5대 교훈 노선, 이게 우리 직장선교의 기본 강령입니다. 사실을 제가 아까 책 얘기도 했지만은 저게 어디 책에서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그냥 이렇게 그 하나님이 참 그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진짜 참 기도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60년대 그냥 그 대학 다니고 뭐 어디 공무원 초기 이럴 때 뭐 여기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60년대 70년대가 진짜 우리나라 뭐 이 참 어려울 때기도 하지만 막 이제 뭐 새마을 노래 잘 살아보세요 하고 그럴 때고, 기독교도 그야말로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저도 그때 젊을 때 이 삼각산에 제일기도 특별기도는 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새벽기도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점 주시는, 사실은 여기 지금 기본강령 3대 목표 4대 특성 5대 기본 노선, 이게 뭐 어느 책에서 보고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할 때 주신 그거 그대로 제가 그냥 적은 거고, 그게 지금까지도 3대 목표 4대 특성 모든 지금 행사 때마다 그게 이 첫 페이지에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직장선교의 기본 명령이에요. 3대 목표 4대 특성 5대 기본 노선.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실천 강령은 6대 중점 운동과 7대 행동 강령.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책 한 권 500페이지를 썼어요. 그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1시간 안에 뭐 이거 하려니까 뭐 저게 못하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요. 요것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한국교회 환경 대변화. 여기에 이제 도시화, 전문화, 정보화 뭐 이렇게 되면서 전통적 교회의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직장인 교회, 그 다음에 이 직장 선교, 이게 필요 없어. 이런 게 이제 돼서 사실은 이제 70년대 이렇게 해서 80년대 이제 우리 한직선 비롯해서 6대 기관 이렇게 하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그래가지고 우선 요거는 직장선교 4대 특성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한번 제가 이 학교 강의할 때 꼭 묻습니다. 시간이 많이 한 학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한국의 특성이 뭐라고 한번 말씀해. 한국의 특성이 뭐예요? 목사님들이시니까 한국의 특성을 뭐라고? 한국교회? 예. 한국교회 전에는 뭐 교역자 중심이었는데 예. 지금은 뭐 예배 중심으로 보이고 그 저기 일상의 삶 전체를 갖다가 하루 예. 전체를 가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정리를 한 거고 사실은 요것도 이제 책에도 그렇고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왜냐면 직장선교 4대 특성을 얘기를 하려니까 한국교회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한국교회 4대 특성, 이것도 제가 제 책에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보완 개념으로 직장선교 4대 특성을 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묻기 전에 사실은 이건 제가 정리를 한 거고, 한국교회 특성 얘기하려면 주로 뭘 얘기했겠어요, 과거에? 예?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아, 그거는 그래도 이제 그 다음 정리가 된다는 얘기고, 이거 정리되기 전에 물으면은 사실은, 예, 지금 그런 얘기 많이 없어졌지만, 오히려 60, 70년대, 70, 80년대에는 사실은 우리가 한국교회는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그랬고,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랬고, 그랬어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게 사실은 직장선교, 우리 교회 특성을 얘기를 하려면 그런 걸 얘기를 해. 그래서, 그것도 특성은 특성이지만, 좋은 특성도 아닌데, 물론 새벽 기도라는 이런 게 좋은 특성도 있죠. 그러나 그건 이제 특수한 적이고, 대개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신비주의, 기복주의, 물량주의, 교권주의, 권위주의, 이런 게 한국교회 그 특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전부 부정적인 거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교회 특성을 4대 특성,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정리를 한 겁니다. 사실은 저게 한국교회 특성이고 핵심이고 지금 본질이기도 해. 그러나 저게 완전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한국교회는요, 이게 4가지, 제가 그냥 이거 정리를 한 거예요, 책에.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교역자 중심이다. 목사님 중심이에요. 솔직히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교역자 중심이다, 첫째. 두 번째는 주일 하루 중심이다. 주일 성수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주일 성수만 강조를 했어요. 그 주일만 잘 지키라고.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건물 중심이에요. 예배당. 교회만 와서 잘하면 돼. 나가서 잘하라는 말, 그런 걸 잘 안 가르쳐. 미안하죠.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실제 교역자 중심, 주일 하루 중심, 교회 건물 중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배 중심. 예배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하면 할 일 다 했다고 목사님들도 그러고 생각하고 교인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4대 특성, 한국교회는 한마디로 이 4가지를 붙여서 얘기를 하면, 한국교회는 목사님 모시고 주일날 하루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할 일 다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본질이고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할 일을 다 한 건가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게 4대 특성이고 이거 하면 다 했다고,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솔직히 그래요. 주일날
교회 건물 모여서 예배 드리면 아마 여기 목사님들도,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90%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국교회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선교 4대 특성을 이 대칭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는 직장인들이 다 평신도니까 평신도 직장인 중심이잖아요. 교육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직장인 중심. 두 번째는 우리는 평일 중심이죠. 평일날 하는 거지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고. 평일을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장에서 하는 거잖아. 직장, 삶의 현장, 직장. 그리고 우리는 그럼 직장에서 나와서 뭘 하냐.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게 직장선교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특성대로 저러고 있고 직장선교는 뭐 이래. 그런데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느 한쪽만 있으면 한쪽 좀 불구처럼 생각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뭐 뒤쪽으로 뒤 나올 테니까 돌려볼까요? 여기 한국교회와 직장선교 관계 이게 지금 흐린데 저는 한국교회 4대 특성과 직장선교 4대 특성 이게 하나이 돼야 온전한 한국교회 또 온전한 직장선교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자 중심과 평신도 중심인데 교육자와 평신도가 하나이 돼야 되죠. 따로따로 놀면 안 돼. 근데 이 교회도 그렇고 직장선교도 그렇고 따로따로잖아. 그래서 교육자, 평신도 저는 양수레바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수레바퀴. 이게 수레바퀴 양쪽이 비등하게 이래가지고 굴러가야 앞으로 굴러갑니다. 한쪽 바퀴가 크면은 교육자 바퀴가 크고 평신도 직장인 그게 적다. 그러면 이게 원을 그리려고 그랬어요. 원을 크게 그리냐 적게 그리냐 차이지 바퀴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직장선교는 이 양수레바퀴와 같은데 교육자 평신도가 또 이 주일과 평일 그리고 교회와 직장선교 그 다음에 예배와 성경 기도 전도 이게 양수레바퀴처럼 함께 잘 굴러가야 한국교회도 제대로 되고 직장선교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교회는 교회대로 직장선교는 직장선교대로 따로따로 놀잖아. 그래가지고는 한국교회도 온전할 수가 없고 직장선교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직목협이 바로 이 역할을 해달라는 게 직목협의 사실 설립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직목협은 물론 그 직장인 교회라든지 직장 선교회, 신회, 지도 목사님들이 모이지만 바로 또 일반 교회 목사님들하고 다른 게 직장 선교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목협의 목사님들이 바로 한국교회와 직장 선교 또 이 가교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 근데 솔직히 직목협도 죄송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손 목사님 대표장으로 우리 김 목사님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모시면서 손 목사님한테도 여러 번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양반도 좀 진짜 참 마음씨 좋고 좀 좋으신 분인데 좀 적극적으로 그걸 못 하시더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 뭐 이제 통합치기를 예를 들면 영락교회, 뭐 세문학교회, 뭐 남대문교회, 다 서소문교회 이런 거 다 연동교회도 그렇고 이 통합식 교회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교회, 정동교회, 이제 감리교 있고 이제 뭐 성결교회, 뭐 충무교회니 뭐 몇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감성 큰 교회에 목사님들이 바로 좀 직장 선교와 교회 좀 연결하는. 그래서 저는 요 말씀 뭐 시간이 가지만 직목협에 이 선 목사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공개적으로는 처음 말씀드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김 목사님도 그렇고 정경 회장님들도 그렇고 직목협이 중요한 할 일이 뭐냐? 직장 선교와 교회, 그러니까 교회와 직장 선교 협의회. 그러니까 직장인 교회가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큰 교회들과 우리 직장 선교 연합회를 묶어서 소위 지금 교경협회가 있잖아요. 교회와 경찰 선교협회가 있죠. 그것처럼 직장 선교도 교회와 직장 선교 협의회 이런 거 좀 조직을 하자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래서 직목협이 어차피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좀 직목협 주동이 돼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선 목사님한테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참 좋으신 분이긴 한데, 뭐 영락교회나 이제 뭐 세문안교회 통합측이고, 저기 이제 후배들 목사들이고 그런데 뭐 거기까지는 안 되는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했던 지금 우리 직목협에서 또 이 상임회장님도 그렇지만 그 대표회장 이래가지고 정경회장들하고 이래가지고 교회와 직장선교협의회, 소위 교직협의회, 교경협의회처럼 그런 걸 만들면 좋겠다는 게 제 오래전부터 꿈이고 또 선 목사님 벌써 이제 한 5, 6년도 넘으시지 않았나 싶은데 처음부터 이 말씀 드리고 저기 하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직목협에서 이 선 목사님 모시고 좀 그걸 좀 이루시면 좋겠다. 뭐 시간이 없는데 저기에서 요 3대 목표 뭐 시간 때문에 그냥 빨리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 3대 목표가요. 지금 직장선교 활성화를 통한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이게 지금 한직선의 한직선과 세직선의 제1차 목표고 또 6대 기관의 공통 목표입니다.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는. 그 다음에 기독교 사회문화 창조도 공통이지만 직장선교 사회문화 전담하는. 그래서 이걸 이제 별도로 만드는 거고 이거 지금 법인제 추진 센터도 그렇고 법인제 추진하는 거 때문에도 뭐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데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초교파 평신도 연합운동을 통한 교회 일치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3대, 우리 직계에서 3대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 6대 기관의 공통적인 목표예요. 이 3대 목표가.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분담이라고 할까, 전문화, 분업화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이거를 우리 직목협에서 좀 교육도 그렇게 또 지도도 그렇고 해서 좀 같이 6대 기관 협력해서 이걸 좀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민족복음만 3단계로 나눠서 이게 자세히 설명하기는 뭐란데, 1단계로는 2천만 직장인의 복음화. 이게 1단계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군선교, 학원선교, 직장선교 이게 3대 특수 어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중심으로 그게 복음화가 되면 그거 중심으로 민족복음화 그 중에 우리 직장 선교가 2천만 직장인 제일 큰 어장입니다. 그래서 이 1단계가 2천만 직장인의 복음화 2단계로는 이제 바로 이 직장인 복음화를 통해서 가장들이기 때문에 돈 버는다 직장인들이. 그래서 가정의 복음화 이루는 첩경이 아니겠나.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2,500만 이제 북한 보고마 이래가지고 전민족 봉화 이루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해외 이제 선교, 세계 선교 얘기인데 이것도 뭐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여튼 우선 저는 800만 교민 직장인들 이 복음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솔직히 여기 지금 양쪽에 전남 목회 선교사가 있고 저쪽에 해외 직장 선교사, 해외 직장 선교, 해외와 직장 선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800만 교민 직장인의 복음화가 1차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세계 각국에 안 나가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선교사 2만 명 나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거 가지고 언제 세계 선교 복음화를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800만 교민들이 나가 있어. 그 교민들이 대부분 다 거긴 부부가 다 이게 직장 생활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직장인들이에요. 교민들이. 그래서 이 800만 교민 직장인 복음화를 통해서 국내외 현지 애국인 선교, 그 다음에 제3 선교까지 이래가지고 이 3단계로 그러니까 전담 선교사, 그 다음에 평신도 우리 직장 선교사 양 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지금 교민 직장인 복음화 그걸 통해서 이 3단계로 제3세계 선교까지 이제 이루어져야. 그리고 6만 이제 한국교회는 기도와 물질과 장비로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이제 포병 부대와 같은 이제 후원 부대가 되고, 예, 앞에 나서는 저기는 해외 그 전담 그 선교사와 우리 그 평신도 직장 선교사 양 기둥이 되고, 예, 3단계. 이래가지고 우리 세계 선교를 좀 이루면 좋지 않겠냐. 사실 이 제 책자에는 이런 게 자세히 설명돼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예, 그래서 여기 기본 노선과 기본 방향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5대 기본 방향 노선입니다. 아까 이제 그 이제 4대 특성이 나왔는데 그 뒤에 결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더 설명을 할게요. 이제 5대 기본 노선인데 제가 사실은 이 5대 기본 노선 때문에 근 50년, 반백년이 돼도 직장 선교가 정치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큰 말썽 없이 잡음 없이 그래도 올 수 있었던 게 5대 기본 방향 노선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왔어요. 우선 첫째가 성경 복음주의,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의 생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복음 중심. 순수하게 우린 이거다. 성경 복음주의. 두 번째, 초교파 평신도주의. 그래서 우리는 뭐 교파 그거 이단이 아닌 한 가리지 않고 전체 초교파 평신도 연합운동 이렇게 해서 초교파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파적으로 전혀 우리 뭐 이렇게 지금 수십 년 동안 다 뭐 장로교, 감리교, 선교교 각 교파 있어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전혀 그거 때문에 우리 3대 목표에도 나오잖아요. 초교파 평신도 연합운동을 통한 교회일치, 교회연합. 이미 목표에도 그렇고 기본 노선에도 초교파 평신도주의가 나와요. 그리고 비정치주의, 정치적인 중립성.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수십 년 지나도 정치적으로 직장 선교가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문제된 일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중립성이야.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정치적, 그래서 사실은 50년 지나도록 여든 야든 직장 선교에 대해서는 적이 없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초교파, 교파, 그 다음에 노사화합주의. 이게 지금 저희는 사실은
노편도 아니고 사편도 아니에요. 오히려 노사 관계를 중매제, 촉매제로 화합시키는, 연결시키는 그런 그 촉매제 역할을 하자. 노사 화합주의. 그러니까 지금 직장에서 그 노조가 있고 뭐 그래도 직장 선교, 이건 노편이든 사편이든 직장 선교가 문제돼가지고 지금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노편에 섰든지 사편에 섰으면 당장 한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중립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교회와 사회협력주의, 교회와 사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전부 제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또 삼각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면서 주신 거 그대로 다 적은 거예요. 어디 뭐 책에서 보고 적은 게 아니에요. 응? 그런데 그게 지금 3대 목표, 4대 승 500 노선으로 뭐 지금까지 50년 동안 우리 기본 강령, 실천 강령으로 오고 있고 그거 가지고 지금 저렇게 책 500페이지 쓰고 있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또 논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노선이다. 이거는 우리 6대 기관의 공통 노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요. 6대 중점 운동, 7대 행동 강령인데 사실 여기 6대 중점 운동 이게 좀 흐리게 잘 안 보이는데 요거 직목협에서 설선해서 이 6대 중점 운동과 7대 행동 강령 좀 설선수범해서 6대 기관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김 목사님 여행하시면서 아니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그 3대 목표, 4대 특성, 5대 노선까지는 기본 강령입니다. 그리고 여기 6대 중점 운동과 행동 강령이 실천 강령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 직장 선교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직목협은 역시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고 각 기관들 좀 이렇게 지도와 또 기도 또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너무 이제 오늘 교재 프린트 된 데 나올 텐데 여기 보면은 6대 중점 운동이 생활화, 결실화, 또 공동체, 공동체. 그다음에 이게 잘 안 보이네. 사회문화, 사회문화, 세계화, 111 운동. 그래서 이게 지금 저거를 우리 6대 기관에서 6대 중점 운동을 공동으로 벌려야 돼요. 저건 오늘 한 기관의 저기가 아닙니다. 모든 지금 3대 목표, 4대 특성, 5대 노선을 실천해서 이제 결실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러려고 그러면 이 6대 중점 운동을 우리가 벌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직선, 쇠직선 이게 좀 한직선이 이런 것도 주동해서 해야 되는데 뭐 몇 가지 한두 가지 행사 하느라고 뭐 이런 거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 그래서 좀 아쉽고 또 직목협은 역시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고 또 이렇게 좀 6대 기관들 협력해서 좀 서포트 하면서 협력해서 기도해주고 협조하면서 추진해줘야 될 그런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이걸 실천 강령으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6대 중점 운동과 7대 행동 강령을 해나가줘야 돼요. 이게 바로 직장 선교의 중점 운동이고 또 7대 행동 강령을 통해서 결실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내세우고 뭐 해도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6대 기관 다 뭐 이렇게 따로따로 회장, 임원들 뭐 이렇게 다 계셔도 임기 1년, 2년 길어봐야 하여튼 2, 3년이네. 그러니까
끝나면 또 끝이야. 회장 바뀌면 또 그냥 또 자기들 생각대로 뭐 해보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기본 강령과 실천 강령 그리고 6대 중점운동 7대 행동 강령은 꾸준히 6대 기관이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결실될 때까지 이걸 해야 될 우리 직장 선교의 중요한 중점운동 행동 강령입니다. 이제 이 중요한 건 이렇게 끝났는데 뒤에 이제 좀 마이너한 게 결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뭐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 결론이 바람직한 한국교와 직장선교 방향인데 이거 흐리지만은 복사돼서 나눠 드렸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한국교의 특성하고 직장선교 4대 특성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도표로 묶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전통적인 한국교의 특성, 4대 특성, 교육제 중심, 주일 중심, 교회 건물 중심, 예배 중심, 그 다음에 전통적인 우리 직장선교의 특성, 뭡니까? 평신도 중심, 또 평일 중심, 사회 중심, 직장 사회 중심,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중심. 이게 하나에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한국교회 4대 특성과 직장선교의 4대 특성이 따로따로 놀면 반쪽이에요. 어느 쪽이든 간에. 그렇잖아요. 교회와 직장. 또 예배와 말씀, 기도. 또 뭐 될까요? 예배와 말씀, 기도. 이 지금 4대 특성들이 교역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 함께, 그 다음에 주일 중심에서 평일 중심, 이것도 함께.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신데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아까 주일 하루 강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주일날 하셨나요? 하루하루 6일 동안 평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 날 하루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쉬신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안식일이고 지금 주일인데 의하다가 6일 천지창조한 이 평일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고 주일날 하루만 거룩히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라고.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평일 중에 직장사에 나가서 잘 살아라 결실하고 이걸 교회가 가르쳐야 되잖아. 그래요? 근데 그럼 잘 가르쳤는데 그 평신도들이 별로 말을 잘 안 들어. 글쎄, 근데 가르치셨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솔직히 주일 성수하라고 주일 교회 잘 지키라고 가르쳐도 평일 6일 동안 가서 잘 살라는 거, 난 설교 그런 거 설교 거의 들어본 일 없어요. 목사, 죄송합니다. 예. 아니, 진목형 목사님들이 달라야죠. 그건 당연히. 진짜예요. 충무성교회가 안 가신 거예요. 예. 충무성교회가 지금 다른 목사 좀 말해 진목교회 가서 충무교회만 해도 그래 그냥 모범교회야. 그나마. 진짜로. 예.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결론적인데 결국은 저는 그래요. 제가 직장선교 얘기하지만은 직장선교 중요하지만 직장선교만 따로 가서도 안 돼. 또 한국교회 중요하지만 한국교회 따로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직장선교가 하나로 연결되고 협력하고 하나이 돼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결실.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한국교회 4대 특성과 직장선교의 4대 특성, 이게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데, 저는 이 한국교회는 A형적인, 건물 중심의 A형적인 교회 아닙니까? A형적인 교회 필요하죠. 몸이 필요한 것처럼. 건물 중심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육체의 영혼이 깃들듯이, 예? 교회의 영혼. 그래서 저는 직장선교 정신이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 사실은. 왜? 주일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하지만 평일 중에 나와서 결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직장선교 특성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한국교회가 했던 그냥 주일날도 교회 열심히 오라고만 하고, 하여튼 대부분 교회가 그렇잖아요. 평일날 직장사에 나가서 열심히 말씀, 기도, 전도 실천하면서 결심하면서 살아라.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한국교회가 이제 못하고 있는 거 참 유감스럽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직장선교가 바로 그 사명이니까 그걸 좀 열심히, 특히 직목협의 목사님 모임 앞장서서 그걸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론은 그거예요. 앞에 그 얘기한 대로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같이 되는 것처럼 이형적인, 내면적인 이런 게 다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 하나이 돼야 그게 이제 온전한 결실하는 이런 게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요거는 이제 한직선, 세직선, 직목협, 직선대, 직선론. 이게 사실은 지금, 한직선은 지금 44주년, 그 다음에 세직선도 지금 이제 32주년, 그 다음에 직목협도 지금 이제 아마 30주년 되죠. 30년 되죠. 97년, 8년. 그러니까 지금 2,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직선대회는 88년도 생겼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되고, 직선은 지금 이제 7주년 지났는데, 그래서 요거는 공통적으로 제가 제시한 겁니다. 이게 6대 교회는 공통적인 문제야. 제가 볼 때. 지금 국내외 직장선교 기존 조직의 재건 및 활성화입니다. 지금 한직선도요, 8, 90년대에 비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에 있는 직무가 반은 죽었고, 오히려 그거 재건해야 되고, 오히려 더 개척해서 돼야 될 텐데, 과거에 있던 것도. 세직선도 마찬가지야. 해외 조직 반 이상 다 죽은 것 같아요. 연결도 안 되고. 그것도 재건해야 되고. 또 직목협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사실은 이 지혜 조직이 그런 대로 잘 됐거든요. 근데 지금 지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다 죽었어요. 아니, 회장님 입장에서 다 죽었다고 몰라요. 홍성한 데 살았어요? 살려요. 우리 그래도 지금 우리 김봉렬 목사님, 홍성도 여러 번 가봤지만, 그래도 이제 김봉렬 목사님 계시니까 그래도 이제 그 지역 그런 대로. 예. 근데 그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응? 예. 그래서 이게 난 지금 각 기관이 마찬가지인 거야. 지혜가 다 죽었어요. 한직선, 세직선 마찬가지고, 직목협도 사실 그러고. 근데 지혜가 살아야 되잖아. 이 지체거든. 응? 근데 그게 좀 아쉽기 때문에 그거 재건 및 활성화 이거 좀 해달라는 거고, 세직선도 해외 마찬가지, 국내외. 그 다음에 국내외 요거 네트워킹 및 커뮤니케이션 이거 중요합니다. 직목협도 그거 좀 해주세요. 세직선 특히, 한직선 마찬가지야. 조직은 있는데 네트워킹이 안 돼 있어. 따로따로 놀아. 있는 것마저도. 그러니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네트워킹 및 커뮤니케이션. 요새 카톡도 그렇고, 요새 AI도 그렇고, 얼마나 이 세상 좋아졌어요. 그거 잘 활용을 하면 네트워킹이나 커뮤니케이션
직장선교 진짜 더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 옛날 7, 80년대 그 어려울 때도 그땐 KTX도 없을 때예요. 진짜 무슨 카톡이 어딨어. 그럴 때도 진짜 그 지방 다 돌아다니면서 철회로 했거든요. 진짜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전 80년대 90년대 사실 저는 그러니까 현직 그냥 이제 과장국장 하면서 그냥 저기를 했거든. 그래서 사실은 저로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출세도 못하고 뭐 그만하면 또 출세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제 학력이나 동기들에 비하면 솔직히 그래요.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 말했지만 제가 사실 대학원, 더군다나 대학원도 제가 행정대학원, 서울대학교 나오고 사무관대 70년 초반에 영국 런던 대학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그 당시 그런 학력 가진 사람이 없어. 사실은 내가 그냥 공무원 일만 열심히 했으면 아마 훨씬 더 그랬을지 몰라. 근데 그냥 그때 이런 일 한다고 저기 하다 보니까 완전히 찍혀가지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더 큰 출세를 못한 거죠. 그냥 오래 했으니까 다행이고. 그래서 여기 쭉 여러 가지 세직선이 해야 될 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제행사, 쿠트라, 코이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네요. 44주년 한직선, 그 다음에 세직선 32주년, 직선제 37주년, 직목격 27주년, 또 직선문 7주년. 이거 각 기관별로 좀 기념, 사업, 행사 이러면서 전 이게 각 기관이 이러면서 서로 연합과 협력이 될 때 이게 직장에서 활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각 기관이 지각기 활성화되는데 그걸 혼자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6대 기관 같이 끌어들여서 같이 이런 식으로 각 기관이 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활성화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요. 저는 솔직히 6대 기관 제가 창립을 다 주도해서 했지만 그런 의미로 분업화 전문화 차원에서 한 건데 이거 완전히 따로따로만 놀지 서로 협력할 줄은 몰라. 완전히 따로따로 놀아 솔직히. 완전히 따로 국밥이에요 진짜. 한직선, 세직선도 그렇고 직목협까지도 사실 다 그래요. 6대 기관이. 근데 그런 게 참 그러라고 이게 나누는 건 아닌데 참 그런 게 아쉽고 안타깝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요. 요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으로 이제 드립니다. 50주년 희년이 몇 년 안 남았어요. 희년을 앞두고 제가 우선 직장선교 해관하려다 그건 여러 가지 못하고 직장선교 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좀 극대화 활용해 극대화. 그래서 솔직히 6대 기관들이 지금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회의실도 없어서 그랬잖아요. 그래도 제가 어렵게 그래도 이제 직장센터라고 변두리지만 그걸 해놨는데 이거 참 6대 기관들이 공동 회의실, 사무실, 또 소예배실 이래가지고 그게 활동 중심 센터가 되도록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따로 그냥 따로요. 참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법인에 하는 문제 가지고도 솔직히 저는 반백년 이상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대로 다 이렇게 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추진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각 기관 회장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아까도 김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회장들이 임기가 다가 1, 2년, 2, 3년이니까 그거 할 동안만 내가 회장 내가 책임자고 최고니까 이래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리고 끝나면 끝이야. 지금 한직선, 세직선 여기 우리 서목선 회장 한직선, 세직선 회장 목사도 와 있지만은 솔직히 지금 한직선, 세직선이 제일 오래된
큰 기관들인데, 거기 뭐 회장 하면은 말이야, 지들이 뭐 대표회장이니까 솔직히 내가 거기 다 창립자고 초대회장이고 그래도 나 완전히 제쳐놓습니다, 솔직히. 그 자기들이 제일가 솔직히 그래요. 그러고는 딱 1, 2년, 2, 3년 회장 끝나죠? 그럼 끝이야. 그 다음 뭐 회장님 주요 행사에도 얼굴도 안 비쳐요. 이게 현실이야. 솔직히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요. 저는 솔직히 그냥 이거 시작한 제도 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소명사명을 처음부터 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좀 집도 시골 산골이라 얼마나 뭔지 몰라요. 예? 근데 그냥 멀고 또 힘들고 그래도 전설 몇 번씩 타고라도 저는 그냥 명예이사장이에요. 창립 초대회장이지만 그 사실 뭐 그런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우리 남겨서 우리 김 목사님 여기 이렇게 김 목사님 감사해요. 네? 우리 일 목사님도 그렇지만 역대 기관이 비슷해. 근데 거의 회장할 때는 내가 대표니까 회장이 열심히 해. 끝나면 끝이고 거의 얼굴도 안 비치는 게 현실이에요, 진짜. 특히 한직선 세직은 그래요. 근데 그래도 지금 뭐 두세 분 그래도 여기 얼굴에도 비치시니까 감사하고. 얼굴 비치는 게 아니라 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 진짜. 그러니까 각 기관이 그래야 사는 거예요. 각 기관이 맞아요. 근데 이게 한직선, 세직선 비롯해서 직목견 물론이고 6대 기관들이 다 그래야 이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이게 참 아쉽고 안타까워. 나는 지금 근 50년 동안 진짜 6대 기관 솔직히 내가 목사 다닌 사람이 내가 직목이 총에 한 번도 빠지고 참석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에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도 몇 년 전에 장로가 말해요, 목사를 그러냐고 또 새로 나온 목사님들 뭐 그래가지고 내가 좀 그런 일도 있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소명이고 사명이니까 그냥 이렇게 저기 하는데 목사님들이 좀 시범을 좀 보이시면 좋겠다. 지금 목협이 각 기관들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 한직선, 세직선 비롯해서 뭐 직목협 비롯해서 뭐 직선, 대직선문 또 직선연까지 이게 하나에 대해서 진짜 활성화되고 그래야 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 결실화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 하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야. 같이 연합하고 협력하고 뭉치고 합쳐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거의 끝난 거 같긴 한데요. 이런 거 저기 해주시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던가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은 교재는 이제 끝났고요. 사실 제가 그냥 간단히 뭐 이렇게 있는 대로 저기 하려다 보니까 끝났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이제 2, 3분 안에 끝낼게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고 제가 이제 그래서 마지막 부탁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짧은 시간에 뭐 그러려니까 그리고 이 책 한 권 500페이지라는 책 한 권 한 학기 3학점짜리입니다 이게. 그거를 뭐 여기 한두 시간 안에 뭐 하라니까 뭐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고 하여튼 대충 그 얘기를 했는데 좀 그렇게 아시고 요점은 아실 테니까 우리 기본 강령, 실천 강령 잘 실천하고 또 모범적으로 직목협이 사실은 뭐 중간에 생겼지만은 목사님들 모임이고 그러니까 좀 우리 이제 한직선, 세직선 비롯한 이제 평신도 이 모임 잘 이렇게 협력하고 좀
이끌어 주시고 이래서 진짜 이 3대 목표 다달성 오대기농 노선 기본 강령 그리고 실천 강령 이렇게 결실화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직장 선교 되기를 이제 바라면서 제가 이제 우선 강의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마치고 혹시 뭐 개인적으로 저기 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